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의 명순권입니다. 오늘은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벌에 쏘여 병원 진료 받은 환자 통계를 보면요, 1년에 12,596명이 진료를 받았고, 월별로 따졌을 때는 5월, 6월 되면서부터 점점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특히 7, 8, 9월이 가장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8, 9월은 전체 연간 벌에 쏘인 환자 수의 반 이상인 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벌에 쏘인 경우 대개는 통증을 조절하면 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여러 번 쏘이는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벌에 쏘인 경우 쏘여봐서 잘 아시겠죠? 대개 쏘인 부위에 순간적인 예리하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겠죠. 그리고 붉게 부었다가 몇 시간 내로 사라지거나 심한 경우에도 며칠 내로 호전이 됩니다. 이 붉게 붓는 거를 전문용어로 휠 앤 플레어 리액션이라고 하죠. 휠은 팽진, 플레어는 홍반. 그러니까 팽진은 붓는 거고 이렇게 도드라지게 솟아오르는 거고, 홍반은 이제 빨갛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 여러 번 쏘이거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구역, 구토, 설사, 어지러움, 아나필락시스, 의식저하, 사망까지도 드물게 일어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그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심각한 반응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심해서 혈압도 떨어지고 숨도 못 쉬게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톱이나 핀셋 혹은 신용카드 어떤 것을 이용하든지 최대한 빨리 침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초 안에 벌침의 독이 체내에 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쏘인 부위는 비누와 물로 씻고 얼음찜질을 시행을 합니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위로 들어 올리게 해서 퍼지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크림인 하이드로코티존 크림이나 항히스타민, 칼라민 로션을 바르는 것이 가려움이나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쏘인 부위는 긁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2차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호흡곤란이 발생하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반드시 바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그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침 끝부분에 남아있는 벌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 뽑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어떤 딱딱한 카드를 이용해서 살살 긁어내는 거, 스크래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충고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1996년도에 의학학술지 란셋, 아주 저명한 의학학술지죠. 여기에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지침은 벌에 쏘였을 때 침을 뽑지 말고 신용카드나 손톱 등을 이용해 긁어서 벗겨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잡아서 그냥 침을 뽑게 되면 침의 일부가 남아있거나 혹은 독이 피부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가정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이 독을 방출하는 침 장치를 보면요, 그 구조를 보면 실제 그 벌에서 떨어져 나온 후에도 밸브 및 피스톤 시스템으로 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의 몸으로부터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독을 우리 인체 내에 주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과는 상관없이 긁든지 뽑든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설하에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것이 바로 꿀벌의 침의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된 게 바로 이 독이 들어있는 주머니고요. 이 주머니에서 독이 침 끝으로 방출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색 주위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을 이용해서 수축하고 확장하는 것에 의해서 이 펌프가 있습니다. 독 펌프가 양쪽으로 두 개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되면서 서로 계속해서 피스톤 작용으로 확장되면서 세게 있는 독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침이 벌로부터 몸으로부터 분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침과 이 침 주위의 이런 구조물들을 빨리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요. 벌이 침을 쏘자마자 독을 방출하는 침 장치가 벌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후에도 밸브 및 피스톤 시스템으로 독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침 장치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카드를 찾기 위해서 지갑을 열고 그리고 나서 긁거나 그런 것보다는 바로 침 장치를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로축은 바로 침을 분리하는데 걸린 시간 1초, 2초, 3초에서 8초까지 되어 있고요. 이 세로축, 즉 Y축의 경우는 아까 제가 그 휠 앤 플레이 리액션, 그러니까 팽진 홍반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팽진,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도드라져 나오는 그 부위의 면적을 10분 있다가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이 우리 인체로부터 빨리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1초, 2초 때는 이 휠, 팽진의 면적이 적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팽진의 면적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 그러니까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긁는 거라든가 아니면 뽑는 거, 이 차이를 봤습니다. 원래 긁는 게 좋다고 돼 있죠, 스크랩. 그러나 긁는 거나 아니면 뽑는 거나 이 팽진의 면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뽑는 것이 좀 더 그 면적이 적어 보이는 것으로 나왔죠.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벌에 쏘였을 때는 이 독의 침 그 장치를 우리 몸으로부터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손톱을 이용해서라도 벌침을 빨리 뽑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통적으로 된장을 바르는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민간요법은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니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